잘나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눈이 가잖아요. 북한이 딱 그런 나라인 거예요. 한국만큼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 아팠지 않았을까? 북한에서 어물풍선을 보내서 우리가 다 만약에 중단시켜요. 그럼 북한은 재미를 붙일 거예요. 좀 더 큰 걸 그만두라고 요구할 거예요.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으키는 것도 미국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라. 마주 앉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중국은 지금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중재해 줄 것을 얘기하니까 뭐 두 나라만의 일이다. 그리고 올해 9월 9일에 북한 정권 수립일에 시진핑이 축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하진 않았어요. 현상 유지.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랑 같이 바다 기슭을 걸으면서 그 다롄인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동물을 해가지고 새겨놨던 걸 중국에서 다 까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흔적을 지우고 아스팔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지금 안이 꼬운 거죠. 왜냐면 자기를 가운데 두고 두 나라가 지금 계속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이 꼽고 싫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왜 나를 빼놓고 그런 너희들만 친해? 이렇게 말할 형편도 못 됐어요. 그럼 친하려면 자기네도 파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기회주의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나라고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미국이란 나라하고 경제적으로 큰 전쟁을 치러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괜히 엇섰다가 그래도 그런 거예요. 친하진 않아도 적은 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만약에 북한하고 러시아한테 척을 지면 그만큼 이제 미국하고 자기네가 대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니까 계속 지금 중립적인 걸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지금처럼 어성버성할 것 같아요. 아예 지금도 보면 최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당국하고 중국이 무역을 띄엄띄엄은 계속 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예 관계가 그냥 물자라도 딱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처럼 국제사회의 왕따로 지키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외면하게 되면 자기 적을 만들기도 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지금 늘 그랬지만 중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놀랄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회주의 나라가 할 수 있는 그냥 늘 뭐 찍어놓은 행동, 늘 예견된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자극적으로 끌지는 않죠. 왜냐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예요. 나라의 쌀천고가 텅텅 빈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그러잖아요. 자기 지금 발등에 불 끄기 바쁜 나라예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북한을 속속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자기가 바쁘니까 북한을 그렇게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그러면 러시아만 믿고 북한이 혁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바쁘면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외면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중국과의 어성버성한 관계라도 유지하고 싶고 중국도 또 이제 북한하고 축전이란 보내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현상 유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시진핑을 두령이라고 해요. 두목. 어떤 큰 망나니 조직이라면 우리가 그런데 오래 있는 사람을 두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석동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를 할 때 말이 하나 움직이는 것보다 3개씩 통째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근데 이 3개씩 움직이는 말들은 잡힐까봐 우리가 선뜻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은 사람을 야 너는 안전속도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시진핑이가 그 자리를 고수하고 계속 있는다. 두령처럼 툴고 앉아있는다. 이런 거하고 북한 주민들은 시진핑을 뭐 심술쟁이 할아버지 막 이런 외모에서 풍기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함 이렇게 해서 크게 막 사실 큰 관심도 없거니와 그냥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회주의를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꾸 바뀌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시진핑이 오래 집권하고 있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거지 북한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도 장군님이 3대를 해먹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하진 않아요. 북한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응원했을까요?
북한은 응원했다 이 말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민들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하겠으면 하고 날럼프 하겠으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 깬 사람들, 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얼굴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낫지 않을까. 왜냐면 김정은이하고 한번 접촉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김정은을 만나주지 않을까.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불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북 제재가 조금 해제되든지 국제적인 원조가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 전체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10%도 안 속한다는 거죠. 왜냐면 북한 주민들은 내일 먹을 쌀을 벌기가 바쁜 사람들이 국제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국제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저 사람은 배가 불렀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기를 기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도 북한에서도 트럼프를 어떻게 대상을 해야 되겠냐는 예비 전략을 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트럼프도 역시 김정은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건드려보는 그런 예비 전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재밌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공화당이 낫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관세도 올리고 미주둔군 그것도 더 내라. 우리가 충분히 내고 있는데도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한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라고 돈이 많은 나라다 이런 걸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 사람은 자본가잖아요. 자본가가 왜 자본가가 됐냐면 정확한 계산과 이런 것들을 해서 됐는데 한국이 날로 먹는 게 아니고 그 적당한 그거에 부합을 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굳이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더 내라? 이건 좀 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억지다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은 어디까지나 낙후했던 봉건 국가에서 갑자기 자본주의라는 나라를 많이 거치지 않고 갑자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나라도 했지만 한국만큼 세계적으로 이렇게 민주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민주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 아팠지 않았을까? 왜냐면 미국인들도 세탁기 냉장고는 다 삼성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거에 그 대국이 가지는 러시아도 그렇대요. 자기는 대국인데 우크라이나는 소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국한테 괜히 이렇게 엎드려질 하는 것들이 되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남한을 경험을 많이 못하고 12년째 사는 사람으로서 제의 그렇게 얄팍한 방식으로 봐서도 트럼프 발언을 할 때 조금 슬펐어요. 우리가 미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무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필요해서 사나? 막 이런, 왜냐면 우리 세금이 나가니까. 저도 세금 내잖아요. 예, 저도 세금을 내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지만 좀 마음이 아픈 게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단이 안 됐다면 왜 우리가 그런 분담금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 우리 민족끼리 같이 하면 우리의 국방력이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도 오죽순처럼 우리 국방력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러기 위해서라도 통일이 돼야 된다. 좀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을 하면 저는 예전에 과거에 한 7, 8년 전에 그땐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어떤 채널에 가서 제 생각을 얘기했는데 80%가 악플을 달았어요. 미국에 대한 존중, 미국이 없으면 오늘의 한국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떠받들기만 해야 될까? 우리가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돈을 주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배워주는 게 가장 발전된 거다. 미국이 고맙죠. 미국이 고마운 거는 사실이고 또 미국이 인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했던 게 기여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받침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국민들의 그런 데서 통일만 됐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엄청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처받았는데 저는 지금은 상처 안 받아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에 반해서 어떤 분이 그래서 야, 이 여자 남한 출신보다 낫네. 여성부 장관을 시켜야 되겠네. 뭐 이런 예, 댓글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저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고 제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은 아주 사적인 것.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침 오르기 전부터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걸 보면서 좀 마음 한쪽이 좀 에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한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북한은 지금 결단력 있게 나오잖아요. 과거처럼 끈을 튕기는 게 아니라 이젠 그 끈을 놔버렸어요. 이제 완전 분단, 다른 나라다. 그래서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도 갑자기 좋아지면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막 철길도 막 폭발을 해치우고 전선도 다 걷어가고 뭐 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손을 잡고 뭐 같이 뭘 한다? 이거는 가까운 시일 날에는 보여지는 그림이 아니에요. 한동안 강경하게 나갈 것 같아요. 한동안 강경하게 나가고 지금은 북한이 노리는 목적이 러시아랑 더 많이 가까워져 가지고 핵탄두나 핵무기 개발 이런 경제적 지원 일단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덜 급해요.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기 시작하면 덜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을 대할 때 되게 급하지 않게 돼야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완화될 것 같진 않아요. 어물풍선도 지속적으로 날아올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전단 중단이 안 됐잖아요. NGO 단체들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북라디오 중단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어물풍선을 보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딱 순간에 스톱. 물론 저는 파주에 있는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거 보면 막 속상해요. 근데 이게 개인의 감정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체적인 걸 대변을 하지만 그게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죠. 북한에서 어물풍선을 보내서 우리가 다 만약에 중단시켜요. 그럼 북한은 재미를 붙일 거예요. 좀 더 큰 걸 그만두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게 맞다, 틀린다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이게 이 대북 전단을 하시는 분들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과도한 충돌은 피하면서 지혜롭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그냥 지금처럼 대립관계를 오랜 시간을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업적을 더 조금 중요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남한을 배제를 하고 북한하고 이제 뭔가 담화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냥 남한은 그냥 가운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자기네가 왜냐면 이제 남한이 끼워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트럼프 단독으로 뭔가 해냈다는 것에 약간 이제 부연 그림자가 씌우니까 좀 그럴 관계도 있고 또 북한도 또 어떻게 보면 남한을 조금 예면하고 미국과 단둘이 앉으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김정은은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하고도 남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이가 끝까지 가봤어요. 판문점에도 왔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어떤 변화도 없어요. 대북 제재라는 것에서 딱 막혀서 남한에서 같이 도로 측정도 다 하고 철길 측정도 다 했는데 시작을 못했어요. 왜? 대북 제재 걸리니까. 근데 대북 제재를 누가 지고 있어요? 미국이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국이라는 나라와 뭔가 해도 할 수 있으니까 1차적, 선차적으로는 자꾸 이제 도발을 일으키겠죠.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일으키는 것도 미국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라. 마주 앉자. 그리고는 또 우리는 미국하고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앉아야 되는데 왜냐면 세계의 유일무이한 비정상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나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눈이 가잖아요. 북한이 딱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도 미국의 호기심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문제가 풀리고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느슨해져야 한국하고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금은 한국과 어떤 협의를 해도 물질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대북 제재라는 그 올감에 걸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선차적으로 하고 후속으로 아마 한국하고 하자고 할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죠. 김정은은 지금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푸틴에게 이용당하고 있진 않죠. 네. 푸틴에게 그냥 적재적소 서로 필요한 걸 주고 필요한 걸 받는 그걸 그 바탕에는 뭐 어제 오늘에 만난 두 나라 사이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끈끈한 역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장사적인 수학적인 셈법보다는 조금 더 많은 포괄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 이용당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유일 독재자잖아요. 둘 다 유일. 그렇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고 공감대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 시기성에 이르렀을 때 러시아에서 필요한 것들을 북한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북한에 필요한 것들을 러시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지금보다도 더 좀 교류가 활발해지고 좀 더 끈끈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지 서로가 이용당하고 이용을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